여러분들께서는 사자TV 유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신쇼 뉴스 까기. 시원하게 쏴드립니다. 시원하게 깨드립니다. 고품격 시사 프로그램 뉴스 까기 자칭 주장입니다. 자, 매주 목요일 뉴스 까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A백야님 협찬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신쇼 뉴스 까기 한 주간의 시사 내용을 살벌하게 낼름낼름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까지 함께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오늘 하루도 많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잠시 후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뉴스와 커뮤니티가 뭉쳤다. 뉴스 커뮤니티 그리고 인터넷 클린 UCC 청소년 보호 캠페인 그리고 부천의 명물 수족관 수중공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뉴스 브리핑으로 사건 사고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조선족의 아내 토막살인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 조선족,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의 범죄율이 내국인들의 범죄율보다 낮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이거 뭐 조선족 사람들 너무 살벌하다, 뭐 외국인 노동자들 와가지고 너무 살벌하다, 범죄가 두렵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범죄 그 수치가 외국인 이 한국에 온 외국인들보다 내국인들의 범죄율이 훨씬 어느 정도 더 높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고, 네, 그런데 또 김하일 카지노에서 탕진한 6천만 원 숨기려 토막살인. 네.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중국 국적의 47살 김하일 씨는 카지노에서 탕진한 6천만 원의 행방을 묻는 아내에게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시흥경찰서는 수사본부는 9일 김 씨가 국내 카지노에서 돈을 탕진한 사실을 모르는 부인이 돈의 행방을 따지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선 그 동포분들이 한국에 오는 것은 코리안 드림. 우리 옛날에 그 한국이 못 살 때 미국에 가가지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던 것처럼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 조선족 아내가.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자식들 키워서 중국 가서 좀 떵떵거리고 살려고 뭐라도 하면서 집이라도 마련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남편이라는 작자는 그걸 카지노에 가가지고 다 한꺼번에 날렸고 그걸 아내가 알면 가만 안 있을 것 같으니까 못 살죠. 누가 사겠어요. 조선족이든 조선동포든 국내 아내든 그런 남자하고는 못 사는 거예요. 도박하는 남자랑. 근데 이제 그걸 알고 이제 두려워가지고 살해까지, 그러니까 도박이 결국 살해까지 이어진 거죠. 이거는 그 조선 동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도박에 물들어가지고 최근에 그 태진아, 나는 그 태진아한테 실망을 너무 많이 했어요. 뭐 국민 트로트 가수네 뭐네 그 송대관이 그 아내가 사업한다고 하면서 뭐 사기 및 횡령 및 이것까지 배임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실망을 줬지 않습니까? 근데 뭐 아내가 도박을 했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유명한 트로트 가수들이 왜 그렇게 욕심을 내고 문제가 있었나? 그리고 태진아도 억대 도박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그건 범죄의 처벌이나 이런 거에 중요한 거고, 해외에 가서 수백만 원 이상의 그 도박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족 여행에서. 예, 그럼 태진아 씨는 정 100번 1000번. 근데 지금도 뭐 무슨 뭐 시장 관련된 노래 만들어 가지고 저 강남이하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행사 뛰고 있던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범이 돼야 될 사람이 가서 한 번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여러 번을 갔단 말이에요. 가족 여행에서. 도박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태진아 씨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진아 씨. 도박은 아무나 하나 돈이 있어야지. 자숙은 아무나 하나. 자숙 좀 하세요. 진아 아저씨, 자숙 좀 하세요. 이루 손잡고 까만 안경을 써요. 네, 저 이루 씨랑 까만 안경 좀 쓰고 좀 자숙 좀 하세요. 무슨 또 시장 노래 부르고 다니고 있어 지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그 조선 동포에 대한 안 좋은 인식 그런 거는 좀 무분별하고 너무 위험한 생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희미한 카지노 아래 VIP실인지 몰랐어요. 미안해 가족여행 가서 카지노 4번 가서 미안해. 예, 뭐 이렇게 예. 카드도 안 보는 여자 카지노 안 가는 여자. 네, 하여튼 자숙 좀 하시고 조선 그 동포의 이런 살인 사건에 대해서 너무 외국인에 대한 그런 혐오감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정부 쉬운 해고 추진 공식화, 노동계 일방 조치 반발. 미쳤죠. 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노동 정책, 국가 정책은 미쳤어.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가 이 회사가 수익을 내면 주주와 노동자들이 수익 분배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노동자들이 힘을 내 가지고 더 열심히 하려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친 대한민국은 재벌이 이미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친 정부가 세금은 계속 뜯어내면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그러니까 이 쉬운 해고가 뭐냐면 지금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의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사람 이런 그 비정규직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IMF 이후로 7년 동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정규직, 그나마 달랑달랑 있는 정규직도 쉬운 해고를 하겠다. 이런 미친 도라에몽 똥구멍 같은 인간들이 있겠습니까? 그래놓고 이번에 노사정제위원회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걸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한국노총이 나는 이거 할 수 없다. 이렇게 쉬운 해고를 안 그래도 지금 막 명예퇴직이다 강제로 막 의자 빼고 막 불이익을 주면서 막 쫓아내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 쉬워지면 어떤 상황이 되냐. 회식 자리예요. 미안해 도박해서 미안해. 너 왜 그 노래 불렀어? 너 해고. 예? 저 정규직인데? 해고. 아유 저 부장님 커피 타왔습니다. 이거 커피 뭐야? 사온 거 아니야? 해고. 예? 김대리 입에서 청국장 냄새 나는데 이빨 안 닦았지? 해고. 네. 농담이 아니라 점점 이제 쉬운 해고. 그러니까 쉽게 노동자들을 털어버리겠다는 거죠. 이용할 때 이용하고 쉽게 털어버리겠다. 이 미친 대한민국의 결정판. 이명박 때 노동계에서 합법적인 파업만 해도 공권력 투입시키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수천억 원대 수백억 원대 피해 소송 패소하더라도 소송을 해요. 이게 뭐냐면 회사에서 비싼 변호사 사가지고 그렇게 소송을 거액 소송을 해가지고 가압류를 걸고 막 하면은 노조 측에서도 변호사를 사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 승소를 하더라도 그 시간이나 돈이나 그 괴롭히는 거. 그러니까 노동계를 완전히 그냥 묶어버린 거죠. 거액의 피해 소송과 그 다음에 공권력 투입으로 무조건 막 기소해버리고 막 수사 들어가고 막 경찰서에 오라고 말하고 그러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네. 또 한마디 해야죠. 우리 또 바드 고양이 이제 탐은 좀 쉴 때가 됐어요. 우리 바드를 미친 새 크레이지 바드를 좀 불러다가 좀 이 노동 정책하고 있는 사람들을 안녕. 저 사료 좀 먹었어? 이 또 세대가리 같은 놈. 저기 그 쉬운 해고 추진하는 관계자들한테 한마디 좀 시원하게 날려주자. 자, 먼저 목 좀 풀어. 됐어. 이런 평생 비례 처먹다가 벽에 똥치를 수고하게 작가던 개성 18번째 11회 귤거리 명 때문에 누가 쭉 뽑아오는 그냥 쭈꾸미 같은 놈이 그냥 빨판으로 대가를 뽑아오는 게 이 중국산이 AS도 환불도 안 돼 이 중국산이 짝퉁 이 개사기 같은 놈이 연병지면 이런 계산도 안 되는 선세부를 붙여 써놓고 붙여 가지고 찍게 처먹으려고 이 연병을 돈을 닥쳐 같은 놈이지 아니면 주둥짝 찢어 국밥을 그냥 서양양 벌레를 집어 넣어먹으려니 거머리 같은 놈들이 아니면 잘했어. 퇴근해.
퇴근을 좀 해서 정말 이거 노동 정책 이따위로 하시면 그네 누나 미워할 거야. 예. 자, 그래서 제가 정부의 쉬운 해고 추진 공식화를 해서 총리님을 불렀습니다. 총리님. 제가 오늘 점심 때 쭈꾸미를 먹었습니다. 예, 사실은 뭐 책임 총리를 한다고 했는데 일도 안 시키고 계속 책상에만 앉아 있고 정신이 혼미해서 이 쉬운 해고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 정책에 파악하는데 한 3년 걸릴 것 같고요. 정신이 혼미해서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알아서 해고 안 당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서. 자, 우리 무성이 형. 문성입니다. 제가 뭐 알겠습니까? 뭐 대선 때나 찍어 주십시오. 여기 문성입니다. 자, 아무튼 노동계 일어나야 됩니다.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겨야 돼요.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노동계 세금만 걷고 세금만 이빠이 걷고 쉬운 해고 이제 자르기까지 쉽게 자르겠다. 이런 그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나사 풀린 소리가 특급 호텔 승강기 추락 쉬쉬. 서울의 한 특급 호텔에서 승강기가 추락하다 멈춰선 사고가 났는데요. 승강기 사고나 고장이 났을 때 호텔은 관련 기관에 보고하고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호텔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 특급 호텔이 어딘지를 밝혀야 되는데 왜 이걸 숨겨주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하겠죠. 이건 놀이기구다. 서프라이즈. 네가 타봐 임마. 네가 타봐. 아니 특급 호텔에서 그 승강기 관리를 이따위로 하고 있으니 일반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불안해서 타겠습니까, 진짜로?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박근혜 정부의 그 선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새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시적으로 엘리베이터에다가 놀이시설을 접목해서 여러분들에게 스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특급 호텔이면은 있는 사람들이 탈 텐데 이따위로 관리하면은 일반 승강기는 어떻게 되란 얘기야. 여러분들 승강기 탈 때 조심하세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사고 세월호를 왜 우리가 키워드로 해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실생활 안전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도 마찬가지고 요즘 그 싱크홀 때문에 계속 무너지지 않습니까?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 그러니까 뭐 서울시에서 그 하수도를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비단 하수도 문제가 아니라 도시계획 자체를 개판 5분 전으로 해놓다 보니까 도시계획을 개판 5분 전으로 하니까 여기저기서 싱크홀이 그냥 쑥쑥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자체가 놀이 그 뭐죠? 그 데드랜드가 되는 거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리아 데드랜드입니다. 강이나 바다에서는 여객선이 가라앉고 군함이 반으로 쪼개지며 연평도에서는 북한이 수시로 포격을 하고 하늘에선 비행기와 헬기가 떨어지고 지하철과 기차가 가다가 멈추고 싱크홀로 도로가 주저앉는 데스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IS와 탈레반, 알카에다도 두려워서 못 오는 데드 코리아 아니겠습니까? 4대강에서는 온갖 벌레와 독소 녹조들이 넘치고 여기저기 오염돼서 산불도 많이 납니다. 데드 코리아에 오십시오. OECD 국가 최고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냥 회사도 잘리고 세금은 이빠이, 담배값도 쭉쭉 올려서 암 걸려 죽고 자살해서 죽고 정말 최고의 데드 코리아 아니겠습니까? 저희 데드 코리아에서는 영화 데드 캠프 촬영지로 대한민국을 유치시켜서 데드 캠프 주인공들이 여기저기서 영화를 찍을 수 있도록
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텔, 13일의 금요일, 사탄의 인형, 이런 공포 영화의 살아있는 현장을 제공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 IS나 탈레반, 알카에도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저기 IS를 직접 본부로 이라크 본부로 연결해봤습니다. IS 알라라라라라 거래 안 간다 라라라라 거기 가면 다 죽는다 배 타도 죽고 말라라라라라 그 점검도 안 한다 라라라라라라라라 네. 그래서 IS가 테러를 할 필요가 없는 배가 알아서 연한 30년 40년 돼가지고 가라앉고 쪼개지고 지랄 연병 그래도 아무런 진상조사도 하지 않고 정경유착과 완전 폐해해가지고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다 묻어줍니다. 알아서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묻어드립니다. 진상조사는커녕 사법 처리도 안 되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범죄는 한국에서 아주 그 묻는 것은 사건 묻는 거는 세계 최강이에요. 정말이에요. 유병헌 백골사체를 확인도 안 하고 그냥 화장했다니까요. 정말이에요. 범죄 일으키면 그냥 한 명만 죽으면 끝난다니까요. 네. 정말 최고의 데드 코리아. 자, 하여튼 뭐 호텔에서나 그 엘리베이터 탈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델계 대부 도신우 여자 직원 성추행 혐의 기소. 정말 성폭행 코리아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패션 모델계의 대부로 불리는 도신우 씨입니다. 첫 남성 모델로도 유명하죠. 그런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자, 1960년대 후반 남성 모델로 데뷔한 뒤 한국 패션 모델계를 이끌어온 도신우 씨. 지금 모델을 육성하고 패션쇼를 기획하는 업체 대표로 있는데 지난 10월 도 대표는 여직원 한 명과 함께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출장을 갔는데 일정을 마치고 호텔에 머물던 밤 10시 반쯤 도 대표는 회의를 하자면서 직원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사건이 벌어진 10분 정도 얘기를 나눈 뒤 직원의 방을 나서려는 때 도 대표는 직원에게 이탈리아식 인사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며 양쪽 밤에 3차례 입을 맞춘 뒤 입술에 억지로 입 맞추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직원은 예정보다 빨리 귀국해 경찰에 신고한 뒤 회사를 그만뒀다. 자, 이탈리아식 이탈리아나 스카라타 프레스티라타 이탈리아식 인사. 네. 아니 언제부터 이탈리아식 인사가 이게 웃긴 거야. 대표하고 여직원하고 둘이 출장 간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야 이거는. 무조건 일이라고 하지만은 둘이만 그것도 타지 해외에 간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이 도 대표는 이 사람은 이탈리아식 인사를 했을 뿐 성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뽀뽀는 했으나 성추행 인사였어? 아싸. 그럼 이탈리아에 가면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스프라테 크라테 인사야. 스프라테 인사 이건 인사야. 그러잖아요. 아 이거는 이탈리아식 인사다. 그러면 그런 거 아니에요. 딱 있으면은 안 볼 때 귀사대길 때 때려. 그러면 딱 기절하면 이건 인공호흡이야. 아 근데 왜 인공호흡인데 혀가 들어오죠? 별의별 진짜 대한민국에서 아니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데드 코리아라고 했는데 성폭행 코리아. 여러분 성폭행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청와대 대변인도 미국 가서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브랜드 성폭행 코리아 세계 OECD 국가 1위 아니겠습니까? 남의 몸을 내 몸처럼 만지고 야동으로 성교육을 받는 나라 성폭행 코리아 아니겠습니까? 대표만 되면 직원을 만지작거리고 교수만 되면 학생들을 만질 수 있는 나라 역시 성폭행 코리아. 저희 창조적인 경제는 성폭행 코리아로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만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타치할 수 있습니다. IT 코리아 아니겠습니까? 스마트폰을 타치하듯이 지하철과 사무실, 학교에서 묻지도 따지도 않고 타치하십시오. 성폭행이 열려있는 나라 성폭행 코리아 아니겠습니까? 해외에 가서도 최고의 업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중 씨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제 해외에 가가지고도 이 각 그 분야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렇게 성에 대한 인식이 없고, 자기 부하 직원이고 자기가 월급을 주면 그 사람의 몸도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상당히 좀 위험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또 이제 또 어제 하루 종일 그 화제가 됐던 건데요. 헌재 첫 공개 변론, 성매매 특별법 주요 쟁점. 이 성매매 특별법의 주요 이제 위헌이냐 그러니까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 처벌하는 게 너무 가혹하다, 막 이런 내용인데요. 자, 합헌 찬성 입장에서는 성거래, 성적 자기결정권 영역이 아니다. 건전한 성풍속 위에 필요하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함으로 규제 필요성이 있다. 자발적인 성판매지만 처벌함으로 형벌권을 최소화해야 된다. 진정한 의미의 자유로 볼 수가 없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면 되는 문제이지 법을 폐지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이제 요거는 성매매 특별법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위헌 반대 입장은 착취 강요 없는 성매매 처벌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정당성이 없다. 형사 처벌 부적합하다. 축첩 행위, 외국인 상대 현지 처 계약 등과 처벌 달라 침해다. 자발적 성매매 처벌 대상 아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의 침해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성매매 여전하다. 성매매는 성매매 특별법 이후로 2배 이상, 오히려 저는 더 많이 활성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뭐라고 했나요? 그 촌이 있었죠. 성매매 촌이 있었습니다. 뭐 미알이다, 청량이다, 그런 성매매 집단 성매매 촌이 있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군대 가기 전이나 딱지 뗀다고, 아니면 그 저소득층이나 돈이 없는, 그러니까 좀 그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자기 성욕을 풀기 위해서 그런 촌에 갔습니다. 가격도 지금처럼 비싸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욕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그 창구로 이용이 됐었는데, 그거를 성범죄와의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집중 단속을 하면서 그 성매매들이 어떻게 되느냐, 사라진 게 아니라 오피스텔, 그 다음에 마사지방, 무슨 뭐 그런 그 뭐 대딸방 뭐 이런 데로 다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학원가나 주택가나 사무실까지 다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정상적인 마사지처럼 하지만 밤이 되면 성매매를 하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마사지를 못 갑니다. 왜? 마사지를 가려고 그러면은 성매매를 간 줄 알고, 아유 찌뿌둥하다, 마사지 좀 가야 되겠다. 마사지가? 나도 이렇게 안마나 마사지를 받으려고 하면 성매매를 간다라는 걸로 완전히 그냥 일치화돼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이 불법이고 단속을 한다는 의미를 두다 보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가지고 세금 한 푼 안 내는 그런 포주들이나 업주들이 수천조, 제가 예상하는 건 수백조에서 수천조예요. 엄청난 돈을 세금 한 푼 안 내고 탈세하고 다 벌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위생도, 이게 그 업소가 깜깜하고 불구스름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엄청 더러워요. 그 위생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서 가장 원초적인 성적인 행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소독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여성들은 보건이나 이런 조사도 제대로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국민 건강, 성 건강이나 그런 부분의 면에서 최악이고, 그냥 야시시하게 꾸며놓고 그냥 방만 칸 나눠가지고 그런 행위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성매매 특별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폐지보다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예전에는 그 성매매 촌이 있었지만 이제 특구를 지정해서 각 지역마다 번화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술집이나 이런 그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없는 밤마다 밤문화가 있는 그 지역을 성특구로 지정해서 그 지역에서만 세금을 내고 등록한 다음에 합법적으로 세금 내면서 할 수 있도록, 카드 결제도 할 수 있고, 그 대신 청결하게 위생적이나 보건이나 하고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대신 그 외 성특구 지역에서 오피스텔 거리나 이런 쪽에서 성매매를 할 경우 이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 실제적으로 처벌이 강력하게 될 수 있게끔 몰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주택가나 사무실이나 이런 쪽에 퍼져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해서 성매매 특구 지역으로 몰아서 성인들만 업소에서 일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만약에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아니면 출입시켰을 경우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모든 재산을 다 압류하고 끝까지 공소시효 없이 압류하고 해외 추방까지 할 수 있는 해외에도 못 사는 나라 이라크 IS 분쟁 지역 이런 쪽에다가 저기 떨어뜨려 가지고 IS에서 알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굳이 우리나라에서 뭐 손에 피 묻힐 필요 있어요? 저기 이라크나 시리아 뭐 예멘 뭐 이런 쪽에 알카에다 지역이나 이런 쪽에 저기 뭐 소말리아 해적 지역 이런 데다가 떨어뜨려 놓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건 좀 극단적으로 한 거고 성매매 그러니까 성특구 성인 문화 특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인용품도 자유롭게 팔고 왜 우리나라는 그걸 통제하라는 얘기죠. 성인들이 성인 문화를 즐길 수 있게 해야 성인 범죄가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성인 범죄 1위예요. 그 단속하고 성인특별법 있고 그런 거 막 뭐 문제 있다 막 그런 거 단속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범죄율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성인 특구, 성인 문화 특구 제도를 도입을 해서 성인들이 깨끗하고 안정된 서비스를 받아서 성적인 욕구를 총각들 어쩌라는 겁니까? 요즘 직장 취직하기도 힘들고 결혼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성욕구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자친구 사겨라. 여자친구를 그냥 사겨요? 여자친구를 뭐 백도 사줘야 되고 뭐 주말마다 영화 보여줘야 되고 뭐 막 마음에 반지 사줘야 되고 무슨 뭐 저기 뭐야 화이트데이 챙겨야 되고 무슨 기념일 챙겨야 되고 남자들이 무슨 거기에 뭐 종속해가지고 잠자리 한 번 하려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사랑하지도 않는데 성적인 욕구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 비참한 거예요. 내가 남자가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잠자리 때문에 자기를 만나.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래서 결혼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남자들이 여자친구를 만드는 이유가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친구를 만나다 보니까 점점 사랑해서 연애 감정을 가져서 결혼에 꼴이 나는 것들이 점점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물질적인 거로만 연결돼가지고 내가 뭐 선물 얼마 정도 긁어줬으니까 이제 잠자리를 허락하겠지. 여자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제 남자의 성욕, 남자의 신체 구조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성욕에 대해서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야한 건 보면 그냥 벌떡 쓰리벌떡 그냥 여기서도 벌떡 저기서 벌떡 그거에 대한 해결안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국가에 해달라고 그럽니까? 자기 돈으로 합법적으로 깨끗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그리고 그런 업을 하는 사람들도 불법적인 요소를 줄이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면서 그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빨간 무슨 저기 그 정육점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정말 깨끗해요. 깨끗하고 밝고 여기는 안전하고 깨끗하다. 그래서 누구나 가가지고 자기 욕구를 해결하고 범죄나 이런 방식이나 잘못된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제 대한민국도 합법적인 이 성문화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때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도 그렇고요. 너무 길게 갔네. 이 깨끗한 데 있어요. 더러운 데만 갔구만. 저런 분들은 이제 더러운 데만 간 거예요. 동굴 파놓고 이제 뭐 원주민들이 톡을 파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성매매하는 쪽 들어가가지고 진흙탕에서 안돼돼돼돼 이거 좋아하는 좀 변태 욕구가 있는 사람이고 방제를 안 바꿨어요 내가? 아이씨 옌병을 알려줬어야지. 아이고 배야. 방제를 바꿔달라면 아이고 배야. 먹소리 됐잖아 지금. 유신 독설 좀 알려줬어야지. 이런 알탕 같은 분들을 봤나 방제 바뀌었나 확인해 주시고요. 후뚜루 오랜만이네요. 배신자. 여자친구하고도 헤어졌다고 해놓고도 자주 안 오고 말이죠. 후뚜루는 박혁거세를 시켜야 돼요. 의리 없는 놈이야. 자 유신 독설 뉴스각이잖아 또 오늘. 방제 진짜 나 진짜 짜증 오늘 뉴스각이잖아. 방제를 막 지 맘대로 막 정신이 없긴 없나 봐요.
후뚜루가 오랜만에 왔네. 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브리핑이 너무 길어, 좀 이제 거의 다 30분 했는데 좀 빨리빨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완종 전 회장 숨진 채 발견. 자원외교 수사 급제동. 자,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연루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영장 실질 심사 당일인 9일 유서를 쓰고 잠적한 후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따라 검찰의 의욕적으로 시작한 자원외교 관련 비리 수사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지랄 연병호가 자빠졌네. 자, 연결고리라는 거죠. 지금 길게 얘기할 필요 없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은 연결고리입니다. 이 사람의 역할은 정재계,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계를 연결하는 이 자원외교의 비리의 온상의 연결고리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대한 비리 게이트나 이런 사건이 터지면 그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그러면 뭐 너희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알아서 해주겠다. 이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온다고 해서 그거 드라마나 영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이 자원외교 비리만 해도 수백조입니다. 수백조. 지금 이명박 MB 게이트가 몇 개가 있느냐? 4대강 게이트. 4대강 게이트가 이게 수백조고, 그 다음에 방산 비리 게이트가 이게 수백조고, 자원 외교가 수백조고, 민자 사업, 민자 유치가 또 이게 수백조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박근혜 정부에서 최근에 또 민자 유치를 한다고 합니다. 이명박 때 지하철 그때 7호선인가요? 9호선인가요? 그거 외국 투기자 해가지고 돈 엄청나게 서울시가 손해봤는데 오세훈 때 그거를 지금 또 한다고. 그 전혀 소용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국가 돈으로 짓고 국가가 요금을 매기는 게 훨씬 낫지. 그 통행이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수치 높게 잡아가지고 그걸 국가가 세금으로 보존해주고, 이번에는 뭐라고 지금 거짓말하냐면 고위험이 아니라 중간 수익을 보장하는 민자 유치한다고 내가 뉴스를 들었는데 또 나왔어요. 지금 이 미친 나라 정부 아닙니까? 지금 이명박 때 민자 유치 오세훈이랑 서울시 해가지고 지금 빚을 천문학적으로 전화놓고는 새누리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 복지나 이런 예산을 줄입니다. 뭐 공공급식이나 이런 그런 급식 예산을 줄인 다음에 엉뚱한 데 써요. 무슨 서울 방문에 세비 동동선 뭐 민자 유치해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다 씁니다. 빚잔치를 하는 거예요. 민자 유치해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아니 공공 서비스를 왜 경쟁을 합니까? 미친놈들이지. 복지를 왜 경쟁을 시키고 왜 민자 유치를 시켜요? 도로 짓고 다리 만들고 아스팔트 깔고 이게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걸 민자 유치를 해가지고 통행량을 조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늘려놓고 그걸 다 보장해 주는 거예요. 사업권 줘가지고 몇십 년 동안 통행료 받아먹고 마음대로 올리고 통행료. 그 다음에 그거 수치에 안 다다르면 국가 세금으로 다 보존해주고. 이것도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앉아서 그냥 돈 벌어 처먹는 겁니다. 지금 KTX 수서발도 그때 말이 많았잖아요. 아니 굳이 그 한국철도로 그냥 코레일로 운영하면 되는데 그걸 왜 뜯어가지고 따로 운영하냐는 얘기죠. 왜 자회사를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나머지 떡밥들 다 긁어 먹겠다는 얘기죠. 방산비리나 이런 거 수소하는 것처럼.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성완종 이거 전 회장 죽고 나서 이거 자원외교 수사 유야무야 될 겁니다. 방산비리도 마찬가지고. 세월호 1년째 결과 발표한 거 하나도 없어요. 조사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해피야, 관피야, 그 이미 문제 다 나왔고 조사해가지고 처벌받을 사람 처벌하고 장관들 책임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당시 국무총리도 더 해먹고 해먹을 거 다 해먹고, 예? 장관, 해수부 장관부터 책임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지들끼리 막 인사치레하고 지금 뭐 잘했네, 최선을 다했네, 지랄 연병하고 자빠졌습니다. 그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한 게 뭐가 있어? 임명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세월호에 대해서. 지금 인양을 당연히 3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아무런 의미 없는 죽음을 당했는데, 안전사고로 죽음을 당했는데 그걸 당연히 인양을 해야지. 인양을 해야 된다 안 된다를 왜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미친놈들이.
지들 자식들이 거기에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총리, 장관, 대통령의 가족들이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월호에 박지만 씨 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하나? 자기 자식들, 자기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 안 타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묻고 지들 책임 안 지고 자기 정권 책임 안 지려고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에 대한 조사만 철저히 해서도 지지율 70%, 80%가 뚫고 갑니다. 나라의 국민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비참하게 죽어 들어갔는데 나오라고만, 해경이 나가서 선원들이 나오라고만 했어도, 세월호를 지금 이제 파파이스를 보니까 세월호 소유자가 무슨 뭐 국정원이었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오더라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진짜 이상해요. 왜 선원들이 기본 아닙니까?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나와요. 여러분들 어선이 충분히 있었어요. 주변에 고무보트가 불량이라서 안 펴졌지만 주변에 어선이 충분히 있었고, 주파수 그 어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주파수를 썼으면 수백 척의 배가 왔을 겁니다. 무역선부터 포함해가지고. 근데 무선을 바꿔가지고 있었는데도 그냥 눈으로 보고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온 어선이 이미 수십 척이었는데, 그 어선에는 안전장구가 다 있었고 튜브나 이런 게 뛰어들면은 막대기를 줘가지고 건져낼 수 있었는데 왜 선원들이 탈출 명령을 안 내렸었느냐? 전화만 다른 그 제일 먼저 전화한 게 회사하고, 원래는 회사에 전화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의 아이러니를 아직까지도 풀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니 해경이 왔는데 왜 방송을 안 하냐고. 아무 장비도 챙겨오지들 않았어. 다 거짓말해놓고는 장비 챙겨왔다고 그랬는데 장비도 안 챙겨오고 학생들한테 기다려. 세월호 탄 그 학생들 중에 평소에 선생님이나 학교 말 잘 들었던, 부모님 말 잘 들었던 애들은 다 죽었어요. 이상하다? 이거는 좀 이상한데? 라고 나와서 본 아이들은 다 살았고, 예. 그러니까 평소에 이건 아닌데? 선생님 이건 아닙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아닌 건 아니라고 발표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안 시켜요. 무조건 복종. 그냥 학교 졸업하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직업 취업해서 월급 받는 거. 그러니까 학교에서 외국 그 다큐멘터리나 보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창업을 선호합니다. 창업. 그래서 좋은 명문대 다니다가도 난 대학을 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대학을 나와요. 명문대를 다니다가 미국의 사업가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래서 가가지고 연구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그러니까 그 엄청난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무조건 취직해라. 공장을 취직하든 빨리 취직하는 게 좋다. 그래서 월급 받아 먹는 게 최고의 직업이다. 이런 미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미친 썩어버린 선생들이 그런 주입식 교육을 주사기로 쭉쭉쭉쭉 빨아서 요즘은 대안학교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길어지네요. 자, 아무튼 성완종 전 회장의 죽음은 예정된 결과였다. 생각해 보세요. 체포해 놓을 수 있거든. 이렇게 금액이 비리 금액이 추천하게 다다르면 성완종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놓고 체포해 놓고 구속영장을 할 가능성이 커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근데 풀어줬습니다. 구속 심사를 하는 날에 풀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거나 극단적인 그 전날에 기자회견까지 했지 않습니까? 아니 구속 전에 기자회견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근데 억울하다고 눈물 흘리면서 다 예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검찰에서 형사들이 당연히 앞에 잠복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잠복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자, 그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에 경호원이 안 따라갔죠.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경호원들은 항상 한 명 이상이 대통령을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예. 근데 뭐 대통령이 뭐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심부름 시켰다고 하는데 가서 한 일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뭔가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당신이 책임지지 않으면 뭐 가족이나 주변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든가. 그러니까 이 성완종 전 회장도 계속해서 압박을 받았다. 그리고 구속 심사까지 받기 전날인데 아무런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도 감시하지 않았다. 이거는 음모가 아니라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건 검찰의 책임인 거죠.
성완종 전 회장의 죽음의 책임은 검찰이죠. 구속까지 할 생각으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해놓고 심사를 받고 그 사람을 주요한 이 수사의 중요한 인물인데 신변 확보를 안 했다. 자택에 있는데 아무렇지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걸어서 나와가지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산에 가서 목을 매달고 자살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 노무현 대통령은 음모론이 아니라 경호원이 항상 따라붙는다니까요. 그거는 대통령이 뭐라고 전직 대통령이 뭐라고 해도 그건 상관이 없고 지금 그 전두환하고 노태우는 자격이 박탈당했어요. 그런데도 경찰청에서 경호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예? 근데 대통령 전직 대통령 경호는 절대로 혼자 두질 않습니다. 대통령 혼자를 두질 않아요. 그게 경호의 원칙이고 기본입니다. 걔네들은 청와대 경호원 출신들이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할 때 절대로 한 사람 이상은 반드시 대통령 옆에 붙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또 잠깐 가서 쉬어라, 잠깐 뭐 해라,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경호하는 VIP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신변이나 이상이 생기면 전직 대통령의 경우는 사회적인 파급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뭐 노리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시간을 많이 먹었네. 전화 받아야 되는데. 자, 좀 짧게 가겠습니다. 카터 미국 국방 방한 첫날 중국의 날선 경고 메시지. 지랄 연병 자빠졌네. 경고 같은 거는 일본 앞잡이 새끼들하고 돈 받아먹고 짝짝꿍하고 있는 거. 이 미국 놈들 나쁜 놈들이에요. 우리 한국한테 무기 팔아먹고 1조 원 넘는 주둔비 받아 처먹으면서 일본하고 짝짝꿍 돼가지고 왜 미국이 일본의 우경화를 찬성하느냐? 중국 견제를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기의 무기나 이런 것들을 병력을 증강하기보다는 일본의 무기나 이런 것들을 증강시켜가지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겠다는 이 심성인데 이 도적놈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사드 팔아가지고 그 사드가 하면 몇 조예요. 그 사드가 처음에 하는 금액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관리하는데 매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매년 자기 주둔비 1조 원 이상 받아 처먹고 무기 독점으로 팔아 처먹고 비싸게 팔아 처먹고 이제는 사드까지 팔아 처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그 대신에 한국이 한국 돈으로 사드를 설치하는데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하는데 그 돈을 한국이 내야 되고 결국 한국이 내는 거예요. 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국하고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국방 전략이 이 동북아 전략이 어떤 거냐면 일본과 한국과 대만의 국방비를 증가시키고 그래서 자기들은 무기도 팔아먹고 자기 거 무기 팔아먹고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근데 일본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본이 우경화돼 가지고 하게 되면 얘네들은 또 전쟁을 일으킬 거란 말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전쟁을 일으킬 만한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누구냐? 중국 절대 아니에요. 중국은 절대 전쟁이 안 일으킵니다. 왜? 배불렀으니까. 걔네들이 인구도 20억이 넘고 살만하기 때문에 절대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는 뭔가 아쉬운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일본이 뭐가 아쉬우느냐? 국토가 불안해요. 지진. 지금 일본에서 가장 불안해하는 게 지진, 해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태평양 밑으로 해가지고 일본 자체의 태풍이나 뭐 이런 기후적인 악조건 때문에 너무나 안 좋고 지금 앞으로도 대형 해일이나 지진이 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외라는 나라 때부터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여기저기 막 쑤시고 다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땅도 사놓고 막 그런데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든 기회를 잡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국은 한국의 단독의 힘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외교를 잘했는데 이번에 또 일본이 중국한테 딜을 하고 있어요.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다고 그랬는데 또 뭘로 싸부작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상당히 외교적으로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이 4대 강국 안에서 가장 우리가 필요한 건 통일밖에 없어요. 통일. 남북 통일만이 한반도에 절대 무시 못합니다. 자, 일단은 남북 통일이 되면 인구가 1억에 가까워져요. 그리고 북한에 여성들 많지 않습니까? 남한의 정령남들 정령 스시 가가지고
밤낮으로 북한은 또 밤에 전기가 안 들어오거든요. 거기 가서 북한 여성과 결혼해 가지고 밤낮으로 그저 베이비들을 창출해내면은 나는 1억 인구가 금방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불이 안 들어와. 거기는 할 게 없어. 예, 조선 시대 때 임진왜란 나오고 병자호란 나와가도 왜 그렇게 자식들을 많이 낳냐면은 밤에 할 일이 없어. 호롱불이나 이런 것들 좀 기름값이 비싸니까 임자 불 끄세. 불 끄면 그 깊은 밤에 뭐해? 도란도란 얘기하다가 옆집 저 순이네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손이 이제 덥석 잡으면 아이고 왜 그러고만요. 그러니까 자식이 막 14명씩 되는 거요. 그게 노동력이 되고 걔네들이 이제 논발 일구고 화전밭 일구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이 이제 그래도 유지가 됐던 것이고. 자, 아무튼 관악을 정의당 후보 사퇴, 진보 정동영 단일화 수순, 지랄하고 자빠졌네. 검찰 안타깝다. 첫 단추 경남기업 수사 차질. 그런데 감시도 안 하냐? 옌병 지랄하고 자빠졌네. 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 재개. 인터뷰 DVD 보내. 이 탈북단체는 참난 대단해요. 돈이 어디서 나는지 뭘 미국에 그러니까 좀 좋은 걸 좀 보내요. 나는 솔직히 나는 그 탈북단체들 전단지 보내는 거 좋단 말이야. 그럼 예전에는 달러도 갖다 보내고 좀 그 초콜릿이라든가 좀 맛있는 것 좀 담아가지고 보내야지. 맨 저 김정은 대가리에다가 막 무슨 뭐 이상한 것만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도 그거 봐서 아니 좀 건너 새끼들은 무슨 휘지만 보내네. 똥 닦을 수도 없어요. 즐겨가지고. 차라리 저는 그런 저 대북 그 살포에다가 콘돔이라든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애 좀 적게 놔라. 뭐 콘돔이라든지 아니면 뭐 물티슈라든지 아니면 뭐 아이들 간식이라든지 이런 거 좋잖아. 아이들 간식. 그런 것들 육포나 막 이런 것들 좀 사탕, 허니버터칩 괜찮잖아요. 허니버터칩. 위대한 남조선의 탈북단체의 허니버터칩은 위대한 광영이었다. 연계 돼야지 동무도 허니버터칩 세 상자를 꿀꺽꿀꺽 쳐먹으면서 위대한 남조선의 과자 기술의 찬양을 일색하였다. 네, 차라리 그냥 허니버터칩이라든가 거기다가 좀 비판하는 거 좀 적어서 이거 얼마나 좋아요. 분유통이라든지 이런 거 보내면 좋아할 거 아니야. 근데 뭔맨 쫑깐나 새끼 뭐 두룩두룩 돼야지들 죽여라. 걔네들도 아는데 총칼로 감시하니까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탈북단체에서 보내는 거 좋으니까 좀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북한군도 좋아할 거 아니야. 아니 남조선 탈북단체에서 저걸 전단지를 뿌렸어야 신라면 있으면 좋겠구만. 그럼 신라면 사발면 떨어지고. 뭐 진라면, 유현진 라면, 여현진 라면, 유현진 똥동무가 메이저라고 해갔네. 여기서 뉴스로 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뉴스 형식으로 해가지고 뭐 김연아 열애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식들을 좀 뉴스 형식으로 막 옛날처럼 막 조악하게 만들지 말고 그렇잖아요. 뉴스. 그러니까 뭐 통일 뉴스 해가지고 남조선의 연예계 소식이나 이런 소식들 이런 것들 좀 전해주고 그러면 좋을 거 아니야. 그럼 신라면 먹으면서 진라면 먹으면서 초콜릿도 먹으면서 그 남조선의 문화에 그 이 대한민국의 문화에 빠질 거니까 좀 아이디어를 쓰라고. 탈북단체 회장님 연락 주세요. 네, 싸게 해드릴게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세금 낼 돈 없다며 집안엔 보석, 수표, 현금 뭉치. 고액 체납자들이 몇 조 원을 세금을 안 내고 있는데 방문해서 봤더니 지갑에 1억 원짜리 수표가 있대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뭐 변호사를 사요, 뭐 누굴 사요. 근데 돈 있는 놈들은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야. 이런 애들은 방법을 바꿔야 돼. 특별법을 그러니까 세금 체납자들, 그러니까 고액 세금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싸다고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최홍만이나 강호동처럼 몸무게나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군대를 안 가잖아.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가는 거지. 단속반 최홍만입니다. 돈 세금 안 내셨죠? 귀싸대기 되셨겨. 돈 낼 때까지 세금 낼 때까지 귀싸대기를 아구통을 날려버리는 거지. 그냥 돈 낼 때까지 귀싸대기를 멱살 잡을 해가지고 세금 낼 때까지 귀싸대기를.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잘 때려야 되겠지. 이빨 나가니까 이빨 아구통 나가니까 귀싸대기를 뭐 기분 나쁘더라도 그냥 계속 싸다고 때려가지고
이런 고액 돈이 있는데 세금 안 내는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묶어놓고 때려야 돼요, 진짜로. 이런 놈들이 세금을 안 내니까 나같이 돈 없는 사람한테 돈을 막 더 뜯어내려고 혈안이 되는 거예요. 만만한 사람들한테. 자, 그렇습니다. 저성장 시대 진입한 한국, 더 깊어진 저성장 늪. 개소리예요. 성장해도 재분배가 안 되니까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하는 거 아니야. 못 하는 것도 있고. 재벌들이나 돈 있는 놈들이 수천조를 다 저기 처박아 놓고 횡령하고 뜯어먹고 있으면서 그 고용 창출 안 하고 재분배를 안 하니까 지금 이렇게 저성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교육 자체가 잘못돼. 창조 경제, 창조 교육 한다고 해놓고는 창업해라. 새로운 기술 개발, 새로운 혁신을 하자.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좋은 대학 가서 취직하십시오. 취직하면 뭐해? 쉽게 해고한다는데 이제 미친놈들 아주. 자, 뭐 이런 내용들 좀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통사 기본료는 숨은 요금, 폐지 법안 꿈틀. 이통사 기본료 진작에 폐지했어야죠. 이런 사면발이 같은 놈들 아주 쪽쪽 빨아쳐먹는 놈들 아주 그냥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새끼들 아주 그냥 쭈꾸미. 자, 요 정도로 뉴스 까기를 해줬는데 좀 시원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를 좀 받겠는데 전화를 지금 제가 51분을 해버렸어요. 방제도 못 바꾸고 아주 열변을 토했는데, 자, 좀 여러분들의 의견, 뭐 시사적인 것도 좋고 뭐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070-7497-0719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소통을 안 한대. 근데 지금 대한민국 그 20만 넘는 인터넷 방송에서 전화 받는 방송이 없어요. 그다음에 게시판으로 그 맘대로 깔 수 있는 뭐 얘기할 수 있고 이런 데가 없어. 예. 웃긴다는 얘기지. 예. 그래서 뭐 카톡으로 받고 이메일로 받고 다 받고 있는데 소통이 안 된다고 그러면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광주에 23입니다. 아, 광주에 23이요. 의견 말씀해 주세요. 오늘 그 유신이 말한 뉴스 중에 의견 말하면 되는 거죠? 아, 뭐 다양한 의견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그 태진아 씨 관해서 일단 아, 잠깐만요. 말을 광주에 몇 살이요? 23이요. 예, 광주에 처음 전화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네, 닉네임 있나요? 예. 뭐죠? 고막. 코막이요. 네. 알겠습니다. 태진아 씨 관련된 내용 말씀하시죠. 그 몇백으로 한 거는 도박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나요? 그냥 즐기는 가족끼리 즐기는 건데 우리가 아니죠. 저희가 너무 지금 왈가왈부하는 거 아닌지. 확인된 것만 수백만 원대인데 그거를 한 번 간 것도 아니고 4번까지 갔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솔직히 저희한테 수백만 원 큰 돈이지만 그 태진아 씨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민 기준, 그러니까 이런 공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부분은 국민의 평균 기준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어디 미국 여행 가는 거 자체가 돈이 얼마가 드는 줄 아십니까? 태진아 가족이 그 일가족이 한 5명 이상이라면 그 사람이 아마 비즈니스 탈 거 아닙니까? 이코노미가 안 타고 비즈니스 타고 호텔까지 가면은 아마 몇 천만 원 들지 않겠습니까? 몇 천만 원 가족 여행 갈 수도 없고 그 카지노 4곳에 가가지고 수백만 원, 그러니까 밝혀진 것만 현재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죠. 공인으로서. 그러니까 여행 가는 것까지는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거기서 도박을 해가지고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일단은 썼다는 게 확인됐고 그 이상을 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네. 할 말, 맞다, 말씀 잘하시네.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가수가 공인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가수, 국민 여동생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수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수를 공인에 포함을 시킵니다. 준 공인으로. 그러니까 원래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공인이라고 하면은 세금으로 받는 공직자에 한해요. 예. 그러면 저희 나라에서는 도박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다른 외국에 가서도 저희 나라 법이 시행이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속지주의가 맞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속하는 국민은 해외 가서 도박을 하거나 성매매를 하거나 그래도 처벌을 받습니다. 마약을 하거나? 예. 속지주의가 아니라 속인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국적의 사람이 해외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을 어겨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유신님 생각은
가속을 하는 게 맞다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태진아 씨가 그 네. 카지노를 공인이니까 뭐 공인으로서 가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거는 100번 잘못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냐의 논쟁은 사법적인 처리 때문에 만약에 금액이 고액이면 사법 처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예. 그래도 그 기준이란 게 적용되지 않을까요? 태진아 씨는 이만큼 버니까 몇백은. 아, 그게 안 솔직히 된다니까. 아무- 그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도박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박은 이제 중요한 게 얼마 정도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가는 건 처벌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냥 네. 그 정도는 근데 이 금액이 이제 VIP실에서 도박을 했다는 건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태진아 근데 씨는 그게 VIP실인지 몰랐다. 오픈돼 있으니 그러는데 거기에 분명히 아. 제가 그 MBC 리얼 스토리 눈을 보니까 분명히 거기는 플레이어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최소 얼마 이상 베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VIP실이었고 그 지역에 미국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 카지노들은 전문 도박을 하는 사람들만 출입하는 곳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그냥 취미로 들어간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도박장이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도박장이 있어요. 금액이 많지 않고 막 이렇게 빠찡코 같은 게. 이게 예. 호텔마다 다 카지노가 예, 딸려 있다. 예, 근데 태진아 씨가 간 몇 개의 카지노는 전문 도박, 그러니까 도박을 막 이렇게 즐겨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었다라는 그 고액의 도박을. 현지 다른 데에 주민들의 인터뷰가 리얼스토리 눈에서 나갔어요. 근데 태진아 씨가 살짝 거짓말을 했다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는데 일단은 좀 밝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시사저널 USA하고 좀 마찰이 있으니까 그쪽하고 이제 뭐 태진아 쪽에서 미국에 그 고소를 한다고 하니까 소송을 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 시사저널 USA도 내가 보기에는 예. 아주 뭐 정상적인 언론이라고 보기에는 좀 의문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 사무실에 갔더니 무슨 건설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데 알려준 데 갔더니 무슨 가정집이고 이런.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일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일베 편할 때 일베 사무실에 예, 가니까 봤어요. 사람이 없잖아요. 예, 예. 그런 데는 좀 의문이 되는 거죠. 예,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아, 그러면 결론은. 결론은 좀 더 지켜봐야죠. 이제 조사를 해보고 더. 예, 예. 예, 그건 조사를 더 해보고 그 사태 파악을 해보고 이제 결정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제 어차피 이제 그 시사 저널 US 쪽하고도 그 얘기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나온 것만으로도 태진아 씨가 충분히. 문제가 있다. 충분히 문제가 있다. 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자, 070-7497-0719번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얘기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부작 낼름낼름 깔쭉깔쭉. 네, 여보세요. 네, 저는 서울에 사는 23살이고요. 자, 코미넴이죠. 일배충. 네, 제가 오늘 시사 관련해서 여쭤볼 게 몇 개 있어서 자, 전화드렸습니다. 수화기 가까이 대시고요. 네, 오늘 저희 시사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우선 세월호 인양 관련해서 여쭤보는데. 자, 수화기 가까이 대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네, 저 세월호 인양 관련해서 뭐 여쭤보고 싶은데. 예. 세월호 인양을 이제 한다고 결정이 났잖아요? 아직 결정 뭐야? 제가 끊는 거 아닙니다. 예. 뭐 결정이 났잖아요 하고는 사라져. 네, 여보세요. 뭐야 이 삽살개 같은 놈. 정신줄을 찾으세요. 네, 정신줄을. 네, 여보세요. 왜 끊으시죠? 아, 내가 끄는 거 아닙니다. 손도 안 댔어요, 나 지금. 나 지금 알겠습니다. 사이트에 지금 우선 사이트에 음란 광고 와가지고 그거 삭제하고 있었구만. 뭔 내가 끊어요. 예, 말씀하세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우선 인양 결정하는 거를 적극 검토하셨다고 우선 한 거 보면 인양으로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과연 지금 세월호 인양을 유가족들이 많이 원하잖아요.
유가족들이 원하는 그죠? 것도 있고 당연히 사고 조사를 위해서 인양하는 거는 기본이죠. 근데 뭔가 뻔히 드러나지 않나요? 뭐가 뻔하다고? 왜냐면 인양을 하면 이게 그 바닷속 깊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게 상처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인양하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상처가 조금이라도 난다, 아니면 뭐 배가 뭐 조금 뭐 인양 크레인을 어떻게 해가지고 상처도 난다. 그럼 뻔하게 이제 또 유가족이나 이제 일부 선동가들이 왜 인양을 하면서 그렇게 흠집을 냈을까? 뭔 소리야? 그렇게 하는 거는 뭔가 저기요, 인양- 숨기기 자. 위해서 흠집을 낸 거 아닌가? 자, 여보세요. 그런 꼬투리에 무조건 잡을 거란 말이죠. 인양을 할 때 당연히 그 유가족들이나 이런 쪽에서 감시를 해야죠. 뻘짓을 못 하게. 그러니까 근데 크레인으로 이제 쇠 크레인이나 이런 걸로 쭉 들어 올리지 않습니까? 아, 그 그러면 방식은 이제 선체에 상처가 나고 그런 거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상처를 나고 이런 부분을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해외 기업이 맡을 가능성이 큰데 그쪽에서 할 때 그쪽에서 다 브리핑을 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인양을 하고 어떻게 할지 그 사람들은 그런 인양을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걸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단 이제 유가족들이 만약 상처가 안 나고 그냥 온전히 인양을 한다. 그럼 또 이제 또 세월호 일부 유가족이나 선동가들이 또 해가지고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썼냐? 아니, 이것도 돈의 뒷주머니에 들어간 거 아니냐? 돈의 문제를 1,200억이라 했는데 왜 자, 여보세요. 600억이냐? 여보세요. 800억 어디 갔냐? 돈의 문제는 일베나 그런 사람들 그 어그로 끄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쓰는 말이고요. 유가족들이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그 전문가 그 세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전문 그 회사에서 할 때 다 감시를 해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모든 기관에서 통제를 하고 컨트롤하고 보고를 받는데 만약에 그 보고를 잘못해가지고 돈이 추가적으로 너무 많이 해먹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 감사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사한 사람들이 세금을 져도 이제 일반 국민들 선동가들은 그런 거를 이거 200억 더 썼는데 이거 누구 뒷주머니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는 포인트는 세월호 인양을 하던 아니면 안 하던 아니면 세월호 인양을 온전하게 성공하던 아니면 어디 조금 홈티라도 하던 선동가들은 다 똑같다는 거죠. 뭔 세월호 소리예요? 인양 안 하면 인양은 자 여보세요. 정부가 여보세요. 인양은 선택. 세월호 인양을 했는데 자 여보세요. 온전하지 못하면 자 정부가 자, 여보세요? 자, 코미넴. 자 코미넴. 세월호를 코미넴. 온전하게 인양하더라도 코미넴. 자 제가 예를 네네. 들게요. 본인의 사랑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러니까 뭐 가볍던 거 아니에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거를 경찰이 조사를 안 해요. 그다음 자동차가 굴러 떨어졌는데 그것도 수습을 안 하고 그러면 본인의 입장은 어때요? 그 사건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타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교통 경찰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진상 조사도 안 하고 자동차도 수습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다 폐차시켜 버리고 끝내버리니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러면 세월호 이제 여기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유수님의 입장은 세월호 돌아가신 분들 우리 가족을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굶어 죽는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 아프리카 아이들을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봐라. 그 뭔 소리예요? 이거는 안전사고잖아요. 국가 안전사고잖아요. 국가의 책임이 있고 제대로 감성적으로 선동하는 안 감성적인 게 아니라 세월호는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못 살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고요. 책임이죠. 선장들이 책임을 선장들은 지금 사형을 구형받았고 그 선장은 그 월급쟁일 뿐이고요. 자 들어보세요. 세월호 선장은 자 재판에서 확인된 게 그 선장은 돈을 받고 월급쟁이 선장이라서 아무 권한이 없는 선장이었어요. 선장이 권한이 없다고요? 선장이는 방송을 해가지고 빨리 나가십시오 그렇게 말할 권한이 없다고요? 아니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방송을 안 했기 때문에 선장과 선원들이 처벌받는 거고 문제는 그 세월호의 소유자의 문제가 확인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주장되고 있는 세월호의 소유자가 국정원인지 아니면 진짜 이거는 세월의
와 진짜 어이가 아니 그 주장은 아, 지금 세월호의 소유주가 국정원이다. 아니 실제로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와, 진짜 국정원에서 어이가 없다. 그 그래서 자 들어보세요. 그거는 국정원에서 밝혀진 아니야 사실이고요. 들어보세요. 국정원에서 그 세월호 그 어디 그 뭐 세월호 운영하는 담당 그 청진 뭐 청해진 회원인가? 거기 안에 국정원 폴더가 있는 거는 다른 회원 회사들도 다 자 들어보세요. 자 이제 들어보자. 그게 어느 아니라 정도 국정원에서 그 이게 다 밝혀진 사실입니다. 유진님 그런 거 국정원에서 선동하지 마세요. 국정원에서 세월호에 그 쓰는 화장지를 뭘 써라 이런 것까지 간섭하지는 않죠. 그리고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세월호 그 선원들이 제일 먼저 얘 전화를 어디 걸 쓰니 자꾸 끊게 세월호 제일 먼저 보고한 게 국정원이고 그 다음에 회사인데 그 내용은 그 저기 뭐야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나옵니다.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나오는데 그 문서가 있어요 실제로. 네 여보세요. 없어. 네 오늘 저 농담하는 시간 아닌데 뉴스 까기 시간인데요. 네. 서울에 예 26살이고요. 서울에 몇 살이요? 26살이고요. 예. 좋네요. 네. 아까 전에 그 퇴진화 관련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 퇴진화보다 예. 유신님이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게 문제가 있나요, 유신이? 왜냐하면 제 마음을 뺏어갔기 때문이죠. 미쳤냐? 미쳤어? 유리가 아빠가 엄마가 호접한 이 나쁜 놈 나쁜 놈. 자 070-7497-0719번입니다. 네 여보세요. 이렇게 꺼내시고 있으면 내가 안 끊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우스 손에 대지도 아, 않았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끊긴 것 같네요. 예. 아무튼 그래서 유진님 유진님 뭐 그런 거에 진실을 안 하고 뭐 누구 파파이스 뭐라고요? 파파이스에 일이랑 다른 게 뭐죠? 아니요 서류가 나왔다고요. 파파이스에 그런 프로그램 아니요 그때 그 어이가 저 없네. 이재명 아니, 성남시장인가 정적으로 나왔나 하여튼 독립대원 프로그램 좀 아니 보세요. 서류가 맨날 나왔다고요. 파파이스죠. 서류가 나왔다니까 딴 얘기를 해요. 유진님 문서를 보라고요. 문서를 그 나와서 주장하는 내용을 보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서류가 나왔다고요. 저기 공적인 서류가 그러니까 그 서류를 보고 각자 판단을 하라는 얘기지 거기 나온 사람들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파파이스에서 나온 공적인 문서가 있었다. 국정원에서 화장실에 화장지를 뭘 쓰고 뭘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왜 일반 여객선을 제주도 가는 여객선을 국정원이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하냐? 그 문제가 나왔던 거죠. 그리고 국정원 직원하고 통화한 그 노트북, 그러니까 국정원 관련된 자료가 있는 노트북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알게 된 것이지 음모론이나 그렇게 나와서 제시가 된 게 아니에요. 노트북이 발견됐어요. 세월에서 저 잠수부가 그 꺼낸 것 중에 거기에 그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자고 하는 것이지.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 노트북 관련해서는 그거는 그 배 안에서 나온 게 아니고 우선 청해진 회원이라는 그 배를 관리하는 그 회원 회사에서 있는 노트북을 하는 동안에 그 노트북 안에서 그 국정원이라는 폴더가 있었던 걸 발견한 거에 대해서 이제 선동가들이 음모론을 제기하는 거고요. 아니 그 발견됐는데 그게 왜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더 길게는 안 할게요. 얘기하세요. 요 얘기를 좀 길게 안 할게요. 좀 짧게 정리해 주세요. 좀 다른 분도 네, 통화를 짧게 해야 되니까. 하겠습니다. 네, 제 말의 요지는 파파이스는 자 이제 그게 아무리 공적인 거라도 그 좌파의 음모론가들에게 유리한 그런 서류가 있고 뭔 소리야? 어떤 서류를 보여줬을 때 그 좌파들이 주장인 불리한 서류가 있죠. 그럼 파파이스는 자기들이 유리한 서류만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세월호하고 좌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세월하고 좌파 이거 관계가 없으니까 지금 선동꾼들이 다 좌파 사람들인데 오히려 일베가 들어보세요. 오히려 일베가 선동을 더 잘한. 왕화는 그런 대응하지 마세요. 세월하고 좌파가 왜 관련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을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눈 가리고 왕하지 마세요, 유신님.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라 발견된 자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선동을 하고 그래요. 음모론을 얘기를. 발견 자료가 다른 해원 해석들도 다 똑같이 있는 거라고요. 아니 뭘 똑같이 있어.
자, 아까 있는 거 자, 아니에요? 아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입장이 뭐냐면 국정원은 일정 그렇게 규모 다 이상의 있는 거면 노역사로 거기 다 아니 그러니까 관리하고 그렇게 다 있다고요. 있는 국정원만 거면은 관리하는 게 진상 조사를 아니라. 빨리 해야 되는데 왜 세월호 진상조사 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 왜 공무원들이 협조를 안 하고 그러니까 그거 다 투명하고 그게 떳떳하면은 조사를 하면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공무원들이 왜 협조 안 하는지 아세요? 왜 협조를 안 해요? 공무원들은 그 세월호 특별조사위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개인적으로 생각해야죠. 아니 그 사람들은 도움 될 것 같으세요? 그 사람들은 그럼 국가에서 세월호 월급을 주는 조사위원장 사람들이에요. 세금으로 명령을 내리면 지시를 그건 따라야지 그 하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승진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나라도 생각해야 되지만 자기의 뭔 승진 소리야 요건이 그게? 있는데 아니야. 세월호에서 공무원들 잘 300명이 넘는 생각하면 300명이 넘는 국민이 죽었는데 어이없이 그 부분에 예를 대한 들어서 진상 조사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은 국가가 이제부터 존재하는 공무원은 이유는 공감을 가고 싶지 않아요. 국가가 왜냐면 존재하는 공감을 이유는 가면 국민의 자기 생명과 자신의 재산을 인간 때문인데요. 보호하기 위한 게 1호입니다. 국가가 있는 이유예요. 근데 국민이 그런 건 당연히- 아무 죄가 없는 국민이 그런 건 300명이 당연히 넘는 사람들이 이상적인 거고요.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걸 공무원이 조사하는데 그 이상적인 가치가 거죠. 없어요? 형님, 그거를 공무원이 파견된 이상적인 공무원들이 거면 조사할 대한민국- 가치가 대한민국 없다고요? 국가를 자기 그런 이익에 공무원이 우리 대한민국 국가에 있을 형님? 필요성이 없죠. 안 그래요? 아니 대한민국 국가가 있는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있는데 3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어이없이 죽음을 당했는데 그걸 조사하는 게 공무원들에게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실익이 없다고? 그런 공무원들 다 필요 없어요. 그 공무원 다 잘라버려야지. 그런 공무원이 어디 국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존재하는 건데 어? 아니 국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존재하는 건데 국민의 생명을 잃어가지고 국민의 가장 중요한 게 재산보다 생명이에요. 300명이 넘는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공무원들이 조사할 이유가 없고 근거가 없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유신님 공무원이세요. 유신님 공무원이신데 이제 발령 체제에 나가지고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어느 한쪽은 자 자기가 그만하시고요. 100% 말 같지도 않은 승리하고 얘기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거고 자 다른 됐고요. 저 한쪽은 코미넴님 보상되겠습니다. 자 코미넴님 그러면- 다른 분도 통화를 해야 되니까 아니요 통화를 해야 되니까 마무리를 할게요. 네 너무 똑같은 얘기만 계속 하셔가지고 무슨 공무원의 선택권은 없어요. 아니 국가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파견을 하면 일을 하는 것이지 아니 무슨 공무원이 자기가 선택을 해가지고 하고 하는 걸 결정을 해요. 그럼 공무원을 그만둬야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 광주 스물입니다. 광주의 스물이요. 닉네임 있나요? 네. 아니요. 네 말씀하시죠. 유신님이 약간 성님의 합법화 이런 발언을 하셨잖아요. 예, 성문화 산업의 예, 합법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4월 16일부터 소위 말하는 딸통법이라는 게 된다는 거 제가 알아요. 예. 예? 이게 아예 그냥 제가 알기로는 만약 야동을 하드에 가지고 있으면 네. 벌금 적발시 일에는 50만 원 해서 계속 누적식으로 해서 벌금 내는 걸로 아는데 이러면은 제가 이렇게 막 억압하고 하면은 분명히 성범죄 증가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그래도 유신님의 합법화는 저는 약간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말기만 지금 그 딸통법이라는 게 나오는 이유가 우리 사회에서 음란물은 AV 그러니까 포르노는 불법이다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포르노를 구할 수 있는 환경 때문에 딸통법이 사실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된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인들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미 유통이 되고 있으니까 사실상 그 포르노들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냥 쉽게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거를 제대로 규제를 해가지고 성인들은 그 확실한 인증을 통해서 즐길 수 있게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청소년들이 접근을 못하게끔 막는 게 중요한데 그런 그러니까 정책을 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나 이런 교육부나 무슨 문화체육관광부나 이런 쪽에서 그냥 탁상행정하는 사람들은 문제니까 막아야 되겠구나라고 성인들까지 규제 대상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딸통법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헤비 업로더예요. 그러니까 자기 컴퓨터에 야동을 한두 편 가지고 있으면 경찰이 단속한다. 이걸 어떻게 잡아요? 기록이라는 게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제 사법부나 이걸 하는 사람들은 일단 헤비 로더를 잡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헤비 로더, 헤비 업로더들이 자료를 많이 안 올리면 많이 다양한 걸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도 못 받게 된다라는 그 연관성 때문에 반발을 하는 건데 1차적으로 헤비 업로더 그리고 그다음에 업체들, 그러니까 업체들이 일부러 헤비 업로드하고 계약을 하거나 서로 동의하에 사실은 유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웹하드 업체들이 그러니까 저도 그걸 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많이 올리는 애들 이런 그 야동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는 애들하고 계약을 맺고 걔네들이 올리는 걸 가지고 수익을 얻는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고리를 끊겠다라는 게 아마 딸통법의 핵심적인 취지인 것 같아요. 그건 그것도 취소해도 아무리 딸똥법이 시행돼도 그 유신님은 성매매 합법화는 저는 그러니까 이 성매매 합법화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막 무분별하게 성매매를 그 추구하자는 게 아니라 사실상 사문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뭐 안마방이나 이런 것들이 막 사무실이나 그 아파트나 이런데 이런 학원가에도 막 나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성문화 특구를 지정해서 거기서 합법화하고 세금 걷고 보건위생적으로도 관리를 하자. 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솔직히 아직까지도 저희 나라에선 남자들이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 이러고 여자들이 하면은 약간 이상하게 보잖아요. 여자들도 그러니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화 특별 지구가 지정되면 거기에 여성들의 적격이 없어도 똑같이 평등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들은 남자를 사는 건가요? 지금도 사요. 지금도 그 호빠라든가 이런데 막 남자 노래방 이런데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도 아무리 합법화를 해도 자기 몸을 굴리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게 생계와 연결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제 우리가 용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생계와 연결이 된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 돈을 벌어가지고 먹고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계속 사법적인 처벌만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성인들이 즐기는 거는 합법화하되 그 컨트롤이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관리를 하자. 아예 아싸리. 예, 그냥 거기 막 단속하고 그거 한번 그런 성매매 업소 단속하려면은 인력이 엄청나게 투입되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막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백분 토론회 보니까 그거 하나 단속하려면 그 여성 청소년과 그러니까 여성 그 학대나 이런 범죄를 조사해야 될 사람들 아동학대나 그런 여경들이나 경찰들이 거기에 다 투입이 돼야 된대요. 근데 그 얼마나 낭비입니까? 제가 궁금한 건 만약에 유신 말대로 그렇게 된다면 여자들도 과연 올까요? 그런 데를? 아니 와요. 왜 안 와요? 그러니까 유신이가 보기 살짝 남자 쪽에서만 좋은 법 같아서. 뭔 소리야 그게. 여자들도 지금 저 어깨국수 다니고 있다니까. 호빠가 성행하고 있어요. 뭐 정빠 뭐빠 예? 아줌마들하고 아니에요. 그 저 예전에는 술집 여성들이 그 밤이라는 분들이 많이 갔었는데 요새는 대학생들도 가고 예. 지금 여성들의 그런 그 성문화 산업의 그 이용도 상당히 지금 증가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면 일단 뭐 일단 뭐요?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상 그런 게 사문화됐고 성매매나 이런 것들이 아주 이미 너무 막 포화 상태에 있다는 것이고 그거를 우리가 외면할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성인들 야동 보는 거 오가다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뭐라고요? 국가에서 성인들이 야동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야동 그냥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처벌을 어떻게 합니까? 그걸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 지금 저 딸통법의 핵심은 웹하드 업체와 헤비 업로드와의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그러니까 대량으로 유통이 되니까 그런 대량으로 대놓고 유통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라니까요.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야동 몇 편 가지고 있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다 청구할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인데? 그건 아니죠. 그건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이 딸동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헤비 업로더와 웹하드 업체를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자기들이 볼 수 있는 야동이 장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하드에 있는 야동은 안 줘도 아예 됩니까? 그거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그거를 압수수색 영장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그 야동을 공유하게 되면 본인도 업로더가 되기 때문에 처벌 사유가 되죠. 아, 그럼 윤수님 말은 그 가지고 있는 야동은 상관없는데 그걸 업로드하거나 퍼뜨리면 맞아요, 사람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통하는 거 업로더들. 예. 그러면 저는 안전합니까? 예? 아 그건 이제 모르지. 내가 본인의 야동 생활, 야동 라이프를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윤수님 하드도 안 줘도 되고 제 하드도 안 줘도 되고. 저는 뭐 없어요. 저는 그 자료밖에 무슨 뭐 클린 캠페인이나 제보 자료가 가득 차 있어가지고.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감사합니다. 외로우면 연락 주세요. 외로움 뭘 연락을 줘, 이 미친. 뭐 외로워? 지가 외로운데 나한테 연락을 왜? 자 전화는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전화는 여기서 받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외 특파원들 연결해 보고 뉴스 가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매매 특별법 앱을 위헌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세계 언론에 연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워싱턴 DC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나와주세요. Welcome to the Washington DC Insider 임방겔 병신 에드고 하겠습니다. 캐리어스 로스 성매매 여기서 쑤시고 다니고 지랄 연병 짝짓기 하고 다니고 있는데 연병 라이어 거짓말해가지고 뭐 깨끗한 척하면 6.25 공자왈 맹자왈 병신 지랄하고 자빠졌어. Wow, come on yo, hey yo, 주택가 뒷집 윗집 다 성매매. Oh my god, shake you're my crime. Is tudu, is McCamus 겉다리고 속다리고 지랄 연병 땜병 그냥 합법적으로 성인 짝짓기 해 연병 범죄를 이루이시 가만요. 자 이번에는 자 일본 도쿄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도쿄 나와주세요. 곤바와 병신 새끼네. 범죄 성범죄 여기저기 꽂아대고 지랄 연병 인프라쩌네 야동 어린애도 다 쳐보고 있으네. 그래놓고 깨끗한 척 하무니까 아베 같은 새끼들이네. 어떠냐? 성인은 깨끗하게 합법화, 미성년자 청소년은 사용이도 못하게 건글이 됐어요. 이 새끼들 정치 개판으로 하네. 아발 새끼는 한국 정치인 새끼는 쌤삐까 오야붕 후쿠시마에 쓰셔댔으나 스가이. 자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중국 베이징 나와주세요. 따쉐이 니지 팔라마 따파야 여기저기 만마야 다 팔고 다니고 지랄 연병죄야. 말로만 깨끗한 척 지랄 연병 땡셔야 마야. 네 남편도 가서 지금 아야 출장 아야 마야. 어디서 공구리 차 마야 마. 다 짝짓기 하고 있어 마야 마. 단속 못해 마야. 경찰 쪽수 쫄라 마야 마. 그냥 해 마 범마 마. 자 이번에는 러시아 모스크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나와주세요. 안녕스키, 아스키. 월급만 타면 간다스키. 가서 15만 원, 20만 원 낸다스키. 현금만 받는다스키. 다 한다스키. 그런데 불법이다스키. 이런 호러스키, 어스키, 어스키, 하라스키 그냥 시키야.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랑스 파리로 가겠습니다. 프랑스 파리 나와주세요. 봉수르 마드마세일. 뒤에선 짝새끼 앞에선 도둑군자. 쓰라고 자빠서 얼굴 두꺼워 집에 가면 가장 인자하고 해보루 나가면 짝짓기의 달인 쓰라 연병하고 자빠서 사랑하는 연인들 알고 보면 짝짓기 하기 위해서 해보루 그래서 애를 그냥 가서 사부루 쓰라게 이중인격 프레일. 자 이번에는 멕시코로 가겠습니다. 멕시코 시티 나와주세요. 에스프라토 코라토 코레아 양심 없다 스트라토 여기저기서 짝짓기하고 지랄 연병 들어온 짓 다 하고 자빠졌다. 에스프라토 TV 나오면은 더러워요. 지랄 연병하고 자빠졌다. 네 얼굴이 더럽다 스키야라토.
뒤에서는 여기저기 꽂을 때 꽂아서 브라또 나와가지고 깨끗한 척 위스포 깨끗해요. 연병하고 자빠졌다 브라또 집에 컴퓨터에 야동이 바글바글 토렌트의 원산지로 브라또 야동의 천국에서 지랄 연병 도둑군자 나오셔서 브라또 주중착지다 브라또 그냥 쳐봐라 이 새끼라. 아유, 자 마지막으로 북한 평양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평양 나와주세요. 북한 평양에서도 남조선의 드라마를 밤조선으로 퍼쳐보고 있다. 공산당 간부와 군 간부들도 지들도 다 쳐보고 지랄 연병 눈물 질질 짜면서 고부 갈등을 즐기는 이쯤에 백성들은 보면 잡아다가 총살한다고 아구지를 날리고 있다. 남조선 정부도 위부터 아래까지 위아래 위아래 계속 365일 24시간 야동을 쳐보고 있으면서 야동이 불법이라고 딸똥법을 한다고 지랄 연병 주둥이 박치기를 하고 있다. 뒤에서는 지랄 연병 짝짓기를 성매매를 일삼고 있으면서 앞에서는 도둑군자에 정하는 정치인들 주둥이에 불벼락을 내릴 것이며 똥구녕에 불 붙인 전단지 3만 톤을 넣을 것이다. 네. 자 앞에서는 도덕군자인 척하고 뒤에서는 성매매, 야동 다 쳐보는 정치인들, 경제인들, 도덕군자 형분들. 우리나라 성추행 짱이 군간부들하고 교수들 아니겠습니까? 깨끗한 척 주둥이 날리지 말라. 주둥이에 불 붙은 전단지를 날려버리가서. 자 오늘 뉴스각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신쇼 뉴스각이었습니다. 유신쇼 뉴스 까기. 시원하게 쏘아드립니다. 시원하게 깨트려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뉴스 까기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 번에 뉴스 커뮤니티, 인터넷 청소년 보호 캠페인 클린 UCC, 부천의 명물수족관 수중공원이 함께합니다.